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영일만 석유 탐사가 게이트가 될 정도로 의혹이 쌓였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핵폭탄을 그것도 윤석열이 안고 뛰쳐든 꼴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정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가. 국민을 대신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시추 비용조차 국회는 승인한 적이 없다. 석유공사가 확보한 예산은 기껏해야 100억 전후인 걸로 한다. 그런데 아직 시추도 안 했는데 석유가 발견된 걸 전제로 장밋빛 꿈 붙었구나. 찬물을 끼얹는 듯해 유감이지만 이번 유전 개발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시추 예산을 승인해주는 건 어림도 없어 보인다. 액트지오의 선정 과정, 액트지오의 검토 보고서, 그 검토 보고서의 검증 내용, 검증단과 아브레오 고문, 석유공사 담당자와의 특수관계, 왜 석유개발사 빅3 중 2개사의 입찰 경쟁을 하고도 듣보잡 세금 체납자 액트지오를 선정했는지, 왜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가 가망이 없다고 철수한 사업을 액트지오 보고서만 보고 거액을 들여 단독 시추를 추진하는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경위가 합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석유공사는 굳이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했는가? 왜 우드사이드를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하지 않고 갑자기 듣보잡 1인 회사와 계약하고 그 보고서만을 근거로 수천억 원 시추 결정을 하고 단독으로 시추를 하기로 했는가? 어차피 심해 석유 개발은 한국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드물고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려운데 왜 굳이 단독으로 부실한 회사의 보고서만 믿고 시추 결정을 했는가? 그런데 실은 시추 결정을 공사 이사회에서 올해 초에 다 하고서 대통령이 최근 시추 승인한다며 국정 브리핑으로 생쇼를 한 건 또 뭔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건데 무지한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으려다가 사고가 난 건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적어도 국민들 혈세를 타내려면 석유공사는 올해 초 시추 결정을 했다는 의사회 결의의 합리적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그 과정을 은근슬쩍 뛰어넘고는 시추 후 석유가 발견될 걸 전제로 그 이후에 투자 유치 전략을 논하고 있는데, 이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부실한 상태에선 국회는 시추 비용은커녕 어떤 비용도 승인할 수 없다. 120억 원의 착수금을 마련했다고 해도 국회 승인 없이 1000억 원의 시추 비용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무슨 수로 자본 조달을 할 것인가? 1조의 시추 비용과 수십 수조 원의 개발 비용은 석유공사를 10여 년간 먹여 살릴지 몰라도 그만큼의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사업과 미래 에너지 R&D에 지원하면 수십 수백만의 일자리, 우리의 전략적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낸다. 누가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게 리스크를 전가하려는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책무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추미애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그래서 이미 우드사이드사가 2014년에도 한번 그 3D로 탐사를 했고요. 계속해서 3D 탐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 구조일 확률이 별로 없어서 철수를 한 것인데 왜 갑자기 잠재 구조가 유망 구조가 됐는지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근거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사기업이 석유 재벌 회사들이 그들의 위험 비용으로 위험 부담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성공불 융자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국민에게 위험 지경으로 끌고 가는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근거로 그런 나라의 예산을 그런 데 투입하는 것인지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짓말도 당당하고 그 옹호하는 국가기관이 모두 총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거짓말을 옹호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를 더 이상 전체주의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니 액트지오 사태는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해도 수십 번 하고도 남을 사안인 것인데 과연 감사를 할까요? 지난 2022년 10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었지요. 4시에 통상께입니다.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그 착수 결정 4시에 깨서 좀 분노하고 6시까지 참다가 간부회의 소집하고 8시에 이례적으로 제가 8시 40분에 간부회의 합니다. 이어 지난 14일 법사위에서 전현 의원은 현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감사원의 액트지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 거기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감사원에 액터지오에 대한 감사 계획 있느냐 질의를 보냈더니 감사원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죠. 네. 감사원은 가장 공정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중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은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동안 감사를 어떻게 개시하고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년 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진술을 한 겁니다. 6월에 서해 공무원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냥 진술에 당시에 회의록에 있습니다. 새벽 4시에 TV 뉴스를 보니까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격분해서 감사원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감사 착수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버젓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해왔던 감사에 착수하는 그 행태를 보면 감사원 사무총장이 혼자서 격분해서 TV 보다가 감사하고 내부의 제보자 1인이 감사하라고 해서 하니까 국가 정부 기관을 몇 달 동안 탈탈 터는 그런 감사를 착수를 하고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감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터지오는 지금 어떤 겁니까? 액터지오가 지금 국민의 혈세에 22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그 회사가 정체가 있는지 1인 회사로서 세금도 못 내고 법인격도 박탈당한 그런 회사에 지금 22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앞으로 5천억이나 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해서 5천억이 낭비가 되면 사무총장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사무총장 격분 안 하십니까? 당장 감사원 간부회의 열어서 감사 착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총장님, 예. 감사원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네. 감사원을 감사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감사원도 필요할 경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 초기에 거의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검찰에 토스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많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 일개 부처에 불과해요.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나서서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국발 오일쇼크, 석유파동, 액트지오 이런 거 감사해서 그동안 불신받고 불명예스러웠던 일을 만회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니 윤석열 정권의 애완견이 어찌 언론뿐이겠습니까?
동해 석유 게이트는 명칭 그대로 최소 국정조사이자 결국 특검이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의 논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액트지오 선정 과정부터 오일 게이트 냄새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블러핑으로 시작된 산유국의 꿈이 실제로는 오일 게이트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악취가 풍깁니다. 액트지오라는 글로벌 1인 기업 선정 과정부터 그렇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세계적인 석유 개발 컨설팅 회사들은 제쳐두고 구멍가게에 가까운 액트지오를 선정했습니다.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해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석유공사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는 회사와 수의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멀쩡한 회사들은 다 놔두고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을 상실했던 회사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가 넘을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를 맡긴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석유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액트지오와의 계약 과정과 매장량 140배럴 근거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기존 발표한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국민을 설득하려면 조국 혁신당부터 설득해야 할 겁니다. 자료를 내지 않고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액트지오와 액트지오 선정 과정 등이 의문투성이인데 석유공사 사장은 이미 퇴직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에 관여했던 퇴직을 앞두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던 직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 모 총영사의 사적 개입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 대신 해먹을 결심을 하고 국가를 상대로 국책 사업에 사기를 친 이들의 비리가 먼저 터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